그런데 이제 원전 폐쇄가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원자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일주일에 2번 찍겠다는 욕심은 조금 버리고 한 번이라도 잘 찍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잠깐 짧은 방송을 찍었는데 유튜브가 얼마나 편한지 알게 됐습니다. 마음대로 말해도 되고 얼마나 제가 NG를 많이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가 참 편한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고요. 또 최근에 요새 기업분들 많이 만나면 이 기사 봤다는 얘기보다는 유튜브 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젊은 세대에서는 유튜브를 기사처럼 그렇게 다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를 더 많이 찍어야 되는데 이게 또 화면에 나오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로 $24 벌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100가 채워지면 통장에 돈이 들어온대요. 구글이 돈을 준대요. $100가 될 때까지 이게 통장도 외환 거래가 가능한 통장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너무 기쁠 것 같은데요. 감사드려요. $24 벌었어요. 오늘은 브루스 파워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지금 원자력 분야에서 $5억 녹색 채권 발행한 이야기부터 해서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ESG에 대한 카톡 오픈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원자력 문제만 나오면 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이 원자력은 친원자력 반원자력 너무나 첨예하게 나뉘어져 있는 분야여서 뭘 말을 해도 좀 겁이 나요. 어쨌든 팩트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그 브루스 파워가 캐나다에서 이제 유일한 민간 원전인데 얼마 전에 원자력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녹색 채권을 발행을 했다고 해요. 아직 EU에서는 녹색 텍소노미에서 천연가스하고 원자력이 포함될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합의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인데 시장에서 지금 먼저 반응을 한 겁니다. 5,900억 원 정도의 녹색 채권이 발행인데요. 이거를 브루스 파워는 원전의 수명 연장과 생산량 증가와 관련된 투자, 재융자를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했고요. 이런 채권 발행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블룸버그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녹색 채권으로 ESG 바이어들을 둘로 쪼개놓은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채권 목표액의 6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다고 하니까 발행 자체는 실패하지는 않았고요. 그럼 왜 이게 캐나다에서 녹색 채권까지 이제 발행을 하느냐 궁금하잖아요. 이 브루스 파워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기의 원전이 있는데 이 중에서 노후한 원전 6기를 좀 개조를 하고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테니까 이 비용을 향후 이제 10년 동안 녹색 채권으로 발행하겠다라는 건데요. 질문이 이제 당연히 들어오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처럼 원전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제 이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원자력이 재생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생태학적인 위험이 높은 전환 기술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제로로 가는 데 있어서 원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현실적인 이유도 좀 큰 것 같습니다. CEO의 말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지금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이 온타리오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말하자면 온실가스 감축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가 온타리오주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이 전체 온타리오주 에너지의 70%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딜레마죠.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석탄 발전소를 당장 이렇게 문을 닫으면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그거로까지 올라가지는 못한 상태여가지고 이 원전이 이제 계속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지금 이 죽어가고 있던 원전 산업이 탄소 중립 때문에 계속 살아나고 있는 것을 다루는 미디어 언론 이제 콘텐츠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게 다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어가지고요. FT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그 3마일 섬이 이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크게 있었던 대형 원전 사고잖아요. 그리고 체르노빌, 그러니까 3마일 섬이랑 체르노빌 사건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더 이상 짓지 않는 형태로 쭉 가라앉았다가 2000년대 후반에 다시 이제 원자력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셰일가스가 해외 이제 시장에서 넘쳐났고
있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전력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원전에 대한 그 얘기 자체가 이제 관심이 상당히 급속히 줄어들었는데 거기에다 2011년 이제 후쿠시마에서 그 대형 원전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제 원전은 끝났다 이런 이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 미국에서만 13기의 원전이 문을 닫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컨설팅 기관 로디움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 앞으로 미국의 원전의 절반이 10년 안에 다 문을 닫을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전 폐쇄가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원자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을 다시 부양하는 그런 법안에 승인을 했고요. 폐쇄 직전에 원자로를 수명 연장하는 것에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가 넘는 돈을 이제 투입하려는 거, 그리고 첨단 원전 연구 개발에 25억 달러, 2조 9천억 정도 되는 거를 다 투입하는 이런 법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방 정부가 이제 자금을 자꾸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구제금융을 하는 것도 이제 막 늘어나고 생겨나고 있는데요. 일리노이 주에서 그 지난 9월에 한 6억 9,4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원전이 거의 폐쇄되기 직전이었는데 얘를 살렸다라는 게 이제 FT의 보도이고요. 그렇지만 안전성 문제는 원전의 가장 큰 리스크이자 가장 반대가 심한 이슈가 바로 이 안전성이잖아요. 안전성뿐만 아니라 원전의 경제성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이제 VC 썸머 공장에서 이게 FT 보도입니다. 신규 원전을 이제 건설하려고 했던 그 계획은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천문학적으로 비용이 계속 설계를 포함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보강이 돼야 되니까 2017년도에 결국 중단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아직도 이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가 조지아주에 있는 보그틀 플랜트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있는데 이거조차도 설계 비용이 이제 당시의 2배나 넘게 280억 달러 늘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이제 자료에 보니까 대형 원전이 한 442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이 93기로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프랑스, 중국이 52기, 우리나라는 24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미국은 어쨌든 현재 지금 원전이 많은 상태인데 거의 문을 닫으려고 했다가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프랑스는 원래 원전을 많이 주장을 하던 쪽이고, 독일하고 프랑스는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독일은 재생에너지 쪽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다시 수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중국의 경우는 2060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청정에너지를 막 드라이브를 하면서도 중국은 또 2035년까지 원전 150기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뭐 지을 곳도 마땅치 않고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 원자력에 대한 폐기물 처리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논의의 흐름은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SMR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고요. 몇 번 저희가 얘기했듯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한 2050년에는 전 세계 SMR이 한 400기에서 많으면 한 1000기 정도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추정 시장 규모가 한 400조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현재 SMR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이제 기업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하고 빌 게이츠가 추진하는 테라파워, 그 영국의 롤스로이스, 이 세 곳이고요. 얼마 전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는 이제 루마니아에 그 SMR을 이제 건설하겠다라는 계약을 맺었고요. 테라파워도 2024년에 착공을 합니다. 그 와이오밍 주에 있는 캐머러라는 곳에 차세대 원전 나트륨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얘를 2024년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밝혔고요. 롤스로이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화제가 됐던 건 프랑스의 억만장자인 석유회사 페로도 일가가 이 롤스로이스의 SMR을 발전소 이걸 짓는 거를 지지하겠다라고 하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한 걸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영국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2030년 초까지 한 440메가와트
고급 차세대 SMR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상태이고요. 환경단체들을 비롯해서 EU에서도 원자력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이런 이제 텍소노미를 포함해가지고 이게 모든 논의에 중요한 거를 좌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국가적인 에너지 안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원전이 녹색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엮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